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스마트폰의 전화기 앱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 앱 실행합니다. 자, 처음에 실행을 하시면 키패드가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최근 기록이나 연락처가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세 개 중에 어느 걸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게 되면 키패드 화면을 기본으로 사용이라는 메뉴가 나오게 되죠. 이걸 선택하게 되면 전화기 앱을 실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키패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선택을 안 하시고 이용을 하실 경우에는 마지막에 선택했던 항목이 나오게 되겠죠. 가장 마지막에 연락처를 이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닫았다가 다시 열게 되면 연락처가 나오게 되겠죠. 최근 기록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락처, 최근 기록, 키패드 어떤 항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메뉴가 달라집니다. 각각 들어가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키패드부터 볼게요. 자, 키패드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인 키패드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번호 누르고 전화 걸면 되죠. 키패드 설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패드 선택하시고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단축 번호라고 나오죠. 자, 예전에는 휴대폰에 단축 번호 많이 활용을 하셨는데 요즘은 단축 번호 있는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자, 단축 번호 들어갑니다. 자, 단축 번호 지정해 볼게요. 자, 일단 내가 원하는 단축 번호를 선택을 합니다. 자, 1번으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을 누르고요. 여기서 어떤 사람을 단축 번호 1번으로 할지 정해주면 되겠죠. 자, IB96을 1번으로 해볼게요. 자,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 휴대전화와 팩스, 그 다음에 직장 이렇게 나오죠. 휴대전화를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1번으로 등록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등록해 볼게요. 자, 이름을 먼저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 있는 번호를 먼저 선택해 주셔야 돼요. 2번 선택하고 그 다음 또 사람 모양 버튼 누르신 다음에 연락처에서 원하는 사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2번으로 등록이 되죠. 자, 그러면 앞으로 전화 걸 때는 해당 번호만 길게 누르고 있으면 바로 전화가 걸리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단축 번호 지우고자 하실 때는 단축 번호 지우실 때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단축 번호 들어가셔서 여기 우측 끝에 있는 마이너스 누르시면 단축 번호를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축 번호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 단축 번호가 지정된 것은 바꿀 수는 없습니다. 지우고 다시 만드시든지 아니면 2번으로 다시 등록을 하고 1번을 지우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우측 상단 점 3개 누르고요. 이번에는 한국어 키패드죠. 이 키패드 모양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 한국어 키패드 들어갑니다. 지금은 천지인으로 나와 있는데요. 나라끌, T전화, 백악 4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나라끌로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 바뀌었죠. 이렇게 편한 걸로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한국어 키패드에서 바꾸게 되면 숫자는 그대로 나오고요. 아래쪽에 있는 자음이나 또는 알파벳만 바뀌게 되죠. 자, 이것들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는 번호 외울 때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78이라는 번호를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2에 들어가는 알파벳과 5, 7, 8에 들어가는 알파벳들을 이용을 해서 번호를 외우게 되는 겁니다. 자, 외우기 쉬운 걸로 조합을 하시면 되겠죠. A, L, P, U 합니다. 그러면 알프죠. 자, 2, 5, 7, 8은 알프로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면 키패드에서 누를 때도 알프 하면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게 이 키패드에 있는 알파벳과 자음이 되겠어요. 만약에 한글로 외우실 때는 여기 있는 자음으로 외우시면 되겠죠. 자, 자음 옆에 모음을 같은 걸로 붙이면 얼마든지 한글로도 외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4, 5, 8, 9면 가라, 하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가라, 하자는 금방 외울 수가 있겠죠. 자, 4, 5, 8, 9 이런 식으로 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번호 외우실 때 이렇게 활용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최근 기록이라고 있죠. 최근에 걸려온 전화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측 상단에 있는 첫 번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모든 전화 및 메시지 전부 다 나오고요. 부재중 전화만 볼 수도 있고 거절한 전화라든지 발신 전화, 수신 전화만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재중 전화를 누르시고 확인하시면 부재중 전화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돋보기 버튼은 검색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색하는 거와 똑같이 검색할 수 있겠죠. 뭐 번호로도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1514로 검색을 하면
선택하시고요. 자, 1514 쓰고 검색 버튼 누르시면 1514로 전부 검색이 되죠. 자, 그 다음 점색의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삭제 기능이 있죠. 내가 원하는 전화나 메시지 온 것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골라서 원하는 것만 삭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메시지 기록 숨기기죠. 지금 최근 기록에는 메시지라든지 부재중 전화라든지 뭐 통화한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되죠. 자, 거기서 메시지만 숨기는 거죠.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메시지들은 전부 숨겨지게 됩니다. 전화 통화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차단된 전화죠. 차단된 전화 숨기기 하면 차단한 전화는 또 숨겨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설정 가서 하시면 되겠죠. 자, 설정 들어가시면 여기에 수신 차단이라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은 잠시 후에 설정 설명 드릴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통화 시간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까지 음성 통화한 것과 영상 통화, 그 다음에 발신 전화한 것, 수신 전화한 것들이 전부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총 통화 시간은 기간을 정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스마트폰을 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모두 취합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원하는 기간만 보고자 할 때는 초기화를 하시고 그때부터 통화 시간을 계산을 하셔야 되겠죠. 통화 시간을 내가 한 달에 통화를 어느 정도 하는지 알고 싶으실 때는 매월 1일에 초기화를 하시고요. 매월 말일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요금을 언제 내느냐에 따라서 통화시간 계산한 날짜가 있죠. 어떤 분은 5일부터 그 다음 달 4일까지 계산하고 또 어떤 분은 10일부터 계산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계산 날짜들이 있겠죠. 거기에 맞춰서 초기화해서 이용을 하시면 전체 통화시간을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키패드 화면 기본으로 사용은 똑같이 여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연락처가 있습니다. 연락처 들어가 볼게요. 연락처에는 안 보이던 게 하나 보이죠? 플러스라고 있죠. 자, 이것은 연락처에 새로운 연락처를 등록을 하는 거죠. 자, 플러스 누릅니다. 그러면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이 나오게 되고요. 다 입력을 하신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면 바로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연락처가 많이 저장되어 있는 분들은 이 연락처 찾기가 힘들죠. 그럴 때는 여기는 검색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락처를 터치해서 조금만 올려주시게 되면 우측에 이렇게 바가 나오게 돼요. 자, 이 바를 잡고 움직이시면 해당 알파벳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바로바로 원하는 위치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점색의 버튼 누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연락처 삭제라고 나오죠. 자, 이것은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 원하는 연락처를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르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연락처 선택을 해서 그 연락처를 삭제할 수가 있겠죠. 자, 삭제해 볼게요. 자, 지정된 연락처는 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 앱에서는 유지된다고 합니다. 자, 일단 휴지통으로 이동할게요. 자, 그러면 이 연락처는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휴지통에 가면 그대로 들어있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원하시면 복구하실 수가 있겠죠.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죠. 삭제한 모든 연락처는 30일 동안 휴지통에 보관되고 그 후에 완전 삭제가 된다고 하죠. 자, 바로 지우고 싶으시면 우측에 있는 점색에 누르시고요. 여기서 비우기 하시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자, 그 대신 그렇게 지워버리면 두 번 다시 살릴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 연락처는 30일 동안 그대로 놔두시는 걸 권합니다. 이거는 뭐 용량도 거의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저장 공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30일 동안 보관되는 동안 그대로 놔두셨다가 자동으로 삭제되게끔 사용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연락처 공유가 있죠. 자, 연락처 공유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연락처를 공유할 거예요. 자, 그 다음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연락처 파일로 공유할 건지 텍스트로 공유할 건지 나오죠. 자, 연락처 파일 VCF 파일은 연락처 자체 파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서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 연락처를 순수하게 텍스트로 바꿔주는 거죠. 자, 그래서 VCF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연락처 관리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있는 연락처 가져오기를 이용을 하면 VCF 파일에 저장된 연락처들을 지금 현재 연락처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전화기를 2대를 이용을 하신다든지 또는 새로운 전화기로 바꾸신다든지 이럴 경우에
기존의 연락처를 저장을 해놨다가 다른 휴대폰에서 가져올 수가 있겠죠. 또는 지금 휴대폰을 분실할 수도 있고 휴대폰이 고장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연락처를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저장이 안 돼 있으면 이걸 일일이 다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여기 있는 연락처 공유 버튼을 누르시고요. 전체를 누르신 다음에 공유해서 여기서 이렇게 VCF 파일로 지정을 한 다음 더보기에서 뭐 카톡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메시지로 보내셔도 되고 뭐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파일만 가져오기로 불러들이시면 바로 연락처가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히 이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연락처를 공유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고요. 연락처 관리에 들어가셔서 여기서 내보내기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내보내기 누르신 다음에 연락처를 심카드나 파일로 내보내라고 하죠. 내보내기 누르시고요. 모든 연락처를 내장 메모리라든지 SD카드, 심카드 이런 곳으로 내보내게 되면 그 연락처 파일을 나중에 내 휴대폰에 문제가 생겼거나 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복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연락처 같은 것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백업을 받아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복구를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단축번호 있죠? 동일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키패드 화면 기본 사용도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처 관리가 있죠? 연락처 관리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좀 전에 연락처 가져오기 내보내기 했죠? 연락처 통합도 있습니다. 자, 연락처 통합을 누르시면 같은 이름이라든지 또는 같은 메일 주소 또는 같은 번호들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통합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름을 이용을 해서 선택을 한 다음 통합을 해주게 되면 해당 이름에 이 두 가지 번호가 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메일이 동일한 게 있어요. 자, 전부 동일한 이메일이죠. 자, 이 경우 모두 선택을 해서 통합을 하게 되면 이름이 모두 통합이 되게 됩니다. 번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연락처를 통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연락처 통합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여기서만 쓰면 모르겠는데 다른 곳에 있는 연락처를 가져온다든지 또는 구글 연락처, 네이버 연락처 같은 거와 동기화를 시킬 경우 동일한 것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통합을 이용해서 간단히 합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연락처 가져오기와 내보내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락처를 심카드나 연락처 파일에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보낼 수가 있겠죠. 가져오기 누르시면 태블릿 혹은 클라우드 저장 공간이라고 나오죠. 여기 누르시고요. 여기서 내장 메모리에 있는 원하는 연락처를 들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스마트폰에는 지금 SD카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SD카드가 뜨고요. SD카드 없는 분은 내장 메모리와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만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보통 드라이브에 올려놓으면 쉽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연락처 이동이 있죠. 연락처 이동도 마찬가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연락처 동기화가 있죠. 연락처 동기화는 여러분들이 구글 연락처를 쓰신다든지 또는 네이버 주소록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동기화해서 한 군데서만 연락처를 등록하면 전부 동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 연락처 보시면 이름 앞에 샵이 붙어 있죠. 자, 이렇게 샵이 붙은 것은 카톡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 카카오톡에서 연락처 자동 추가를 선택하면 이 전화 연락처에 있는 연락처들이 동기화가 돼서 자동으로 추가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 앞쪽에다가 샵을 붙이시면 카톡에 자동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카톡에서 자동 추가되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샵을 이용해서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설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설정은 연락처 최근 기록, 키패드 상관없이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설정 들어갑니다. 자, 설정 들어오시게 되면 우선 수신 차단이 나오게 되죠. 수신 차단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통신사에 광고나 또는 번호를 지정해서 차단을 할 경우 차단이 되긴 하는데 가끔 또 풀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이용을 해서 전화를 하기 때문에 차단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죠. 제일 확실한 방법은 내 스마트폰에서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알 수 없거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 번호 차단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내 연락처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이 전화 올 수도 있죠.
그럴 경우 스마트폰에서는 알 수 없는 번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부 차단이 됩니다. 특히 영업하신다거나 제품 판매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처에 없는 번호는 다 차단을 해보니까 안 되겠죠. 이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잘 생각해서 이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광고 전화라든지 스팸 전화 같은 것들을 걸러낼 수가 있는 전화번호 수신 차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원하는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적용 기준을 입력을 하세요. 자, 입력한 번호와 일치할 때 또는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 입력한 번호로 끝날 때, 입력한 번호를 포함할 때, 자, 이 네 가지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등록이 됩니다. 이 번호로 오는 전화나 메시지는 전부 차단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보통 080이나 070 번호 차단할 때 많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07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 다음 적용 기준을 누르시고요. 입력한 번호로 시작할 때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070 번호는 전부 차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80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가 되겠죠. 혹시 외국에서 보이스피싱 전화가 자주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001 같은 해외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일반 AS 센터 같은 데서 전화 올 때도 이렇게 070으로 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근 기록이나 연락처에 있는 번호들을 차단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원하지 않는 번호를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통화 녹음 기능인데요. 휴대폰으로 통화를 할 때 내가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녹음되게 할 수가 있죠. 통화 자동 녹음을 체크해 주시게 되면 앞으로 통화하는 모든 전화는 전부 녹음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하도 다양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조심스럽죠. 그래서 중요한 통화 많이 하시는 분들은 녹음을 해 놓으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동으로 녹음한 다음에 녹음 후 알림 표시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통화 끝나면 녹음됐다고 알림이 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녹음한 통화를 누르시게 되면 녹음한 통화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해당 녹음한 통화를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어디에 할지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저장 위치를 누르시면 내장 메모리에 할지 SD 카드에 할지 저장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SD 카드를 꽂을 수 있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SD 카드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면 내장 메모리만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배경인데요. 통화할 때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레이아웃을 눌러보시게 되면 이름이 나오고 전화번호 나오고 아래쪽에 프로필 사진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름과 전화번호가 왼쪽에 나오고 오른쪽에 작게 프로필 사진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우측에 있는 레이아웃은 사이즈가 좀 작아서 보기 힘들어요. 좌측에 있는 레이아웃을 이용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배경화면이죠. 배경화면 누르시면 기본이 나오게 되고요. 우측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갤러리에서 선택도 할 수 있고요. AR 이모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편리한 대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아무래도 통화할 때 배경화면이 복잡하게 되면 통화 연결이 약간이라도 느려질 수가 있겠죠. 특히나 예전 휴대폰일 경우에는 이 배경화면은 최대한 단순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자, 그 다음은 전화 알림 및 벨소리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전화 받을 때 진동을 할지, 통화 종료할 때 진동을 할지, 통화 연결 알림음이 나올지, 통화 종료 알림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통화하는 도중에 알람이라든지 알림이 오는 수가 있죠. 자, 그럴 경우에 그것을 허용할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벨소리와 버튼음인데요. 자, 벨소리는 터치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원하는 벨소리들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벨소리를 제공을 하니까 이 중에서 원하는 벨소리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런 기본 벨소리 외에 내가 원하는 벨소리를 지정하고 싶어요. 뭐 음악이라든지 또는 말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할 때는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뭐 음성이라든지 또는 녹음 파일 또는 음악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하단에 곡을 선택을 하게 되면 모두 다 나오게 되고요. 앨범을 누르면 저장되어 있는 음악이 포함된 앨범별로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골라주실 수 있고요. 아티스트별로도 골라줄 수 있고 폴더에서 아예 선택을 해줄 수도 있겠죠.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음악이나
또는 말소리나 이런 것들 저장을 해 놓으신 다음에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이라고 체크를 해 주시게 되면 해당 곡에서 하이라이트 부분만 자동으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일일이 자르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플레이를 해보시면 자, 간단하게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해 주시면 해당 곡이 벨소리로 선택이 되게 됩니다. 자, 어차피 이 벨소리 이용을 하시는데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소리가 나오는 게 좋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서 원하는 벨소리로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전화 진동 패턴이라든지 벨이 울릴 때 진동도 울린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지정이 되고요. 다이얼 입력 시에 소리가 날지 이런 것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전화 받기 및 전화 끊기죠. 들어가 볼게요. 자, 전화를 받을 때 발신자 이름 읽어주기죠. 이것은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이어폰을 연결해서 이어폰을 끼고 있을 경우에 전화가 오게 되면 누가 왔는지 또 스마트폰을 꺼내서 확인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전화기를 보지 않고도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동으로 바뀌는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받는 건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죠.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이건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화를 받을 때 음량 올리기 버튼을 눌러서 전화를 받는다든지 측면 버튼을 눌러서 통화를 종료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전화 거절 메시지죠. 여러분이 회의를 하고 계신다든가 또는 누군가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이나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전화가 올 경우 자동으로 전화 거절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가게 됩니다. 이게 전화 거절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4가지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죠. 지금 회의 중입니다. 잠시 후에 회의가 끝나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나중에 연락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거 외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입력을 할 수 있죠. 자, 이 위에 내가 입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입력을 하고 플러스만 눌러주시면 거절 메시지를 등록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화를 걸었을 때 그냥 안 받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오면 상대방이 훨씬 기분이 좋겠죠. 자신만의 전화 거절 메시지를 하나 만드셔서 이용을 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은 앱 사용 중 수신 전화 화면인데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보통은 전체 화면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큰 팝업이라든지 작은 팝업, 미니 팝업으로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앞서 큰 팝업으로 나오는 화면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작은 팝업도 되고요. 미니 팝업도 됩니다. 앱을 사용을 하실 때 이게 가리는 게 싫으실 경우에는 작은 팝업이나 미니 팝업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큰 팝업이 아니고 작은 팝업과 미니 팝업일 경우에는 통화 중에도 팝업 화면 유지라고 나오죠. 큰 팝업일 경우에는 통화 연결이 되면 원래 전화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작은 팝업을 주면 전화 연결이 된 후에도 계속 이 상태로 유지가 되겠죠. 이것도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상대편에게 전화가 왔을 경우에 큰 팝업으로 설정되어 있으면 더 이상 웹서핑을 할 수가 없죠. 바로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 버리죠. 자, 그런 게 싫으실 경우에는 작은 팝업을 선택하고 팝업 화면 유지로 주시게 되면 웹서핑하는 화면 위쪽에 조그맣게 떠 있겠죠. 자, 그럴 경우 웹서핑을 하시다가 전화를 끊으실 때는 바로 끊기 버튼만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하던 작업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부가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부가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예전에 휴대폰 이용할 때 사서함 많이 이용을 하셨는데 사서함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통합 사서함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자리를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전화를 안 받으면 상대편은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음성 메시지를 녹음을 하게 되면 저는 여기에 들어가서 음성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리를 눌러주세요. 자, 사서함 비밀번호는 뭐죠? 여러분의 번호 뒤에 4자리가 되겠죠. 자, 키패드 누르시고요. 뒷자리 번호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사소한 비밀번호 도착한 메시지가 없습니다. 도착한 메시지 없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통합 사서함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동 연결이 있죠. 통화 중이거나 전원 꺼져 있을 때 일반 전화나 휴대폰으로 자동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유료 서비스가 되겠고요. 자,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나오고 해제도 나오죠. 이 방법은 통신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미리 114로 전화 거셔서
통신사에 신청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신청이 되시면 바로 켜기 끄기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착신 전환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착신 번호, 전화가 걸려오면 미리 지정한 다른 번호로 바로 연결되는 거죠. 이것도 월정액으로 유료로 이용하셔야 되고요. 사용 방법은 여기 그대로 또 나오죠. 이것도 통신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중 대기가 있죠. 자, 통화 중 대기는 무료예요. 자, 이 번호도 통신사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앞쪽 번호와 뒤쪽 통화 이거는 똑같을 겁니다. 가입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타 통화 설정이 있죠. 자, 들어가 보시면 번호 없는 연락처 숨기기라고 있죠. 번호가 없이 오는 연락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숨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 정보 표시죠. 마지막 통화라든지 중요한 날짜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수의 여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죠. 특히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연락처에 적혀 있는 그 정보를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통화 화면에 상대방 번호 표시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밀어서 전화 또는 메시지 발신. 자, 이거는 이렇게 최근 기록에서 자, 이렇게 터치해서 우측으로 하면 통화가 되고요. 자, 이걸 좌측으로 하면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냥 터치하면 통화나 또는 메시지, 영상 통화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좌측으로 넘기게 되면 바로 문자로 넘어가니까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오래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의 스피커가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쏘는 듯한 소리를 내죠. 그래서 장시간 귀에 대고 있으면 청력에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주로 한쪽으로만 많이 되기 때문에 한쪽 청력이 많이 떨어져요. 한참 통화 후에 전화를 끊으면 귀에서 윙 소리가 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통화를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여기 있는 부드러운 소리에 체크하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귀에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자, 그 다음은 통화 화면인데요. 이렇게 통화 화면으로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버튼이 나오게 되죠. 앞서 우리가 자동 녹음을 알아봤는데요. 여기는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동 녹음을 하지 않을 경우 필요하면 여기 녹음 버튼을 눌러서 바로 통화를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통화할 때 본인 소리가 상대편한테 안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고장났다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내 소리 차단이 눌려서 그렇습니다. 통화를 하다 보면 얼굴이나 손에 잘못 눌리게 되면 내 소리가 차단돼서 상대방이 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내 소리를 못 들을 경우에는 이 버튼 눌려져 있는지 확인을 한번 꼭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앞서 또 알아본 통화 중 대기 기능 여기 있죠. 이거 누르면 통화 대기가 되고 다른 곳과 통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에 전화기 앱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편의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이 사실 전화기 앱이죠.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